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 볕 151회 예술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아! 예. 격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실 때문에 진짜. 아유,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인사를 하라고. 원래 내가 마지막이잖아요. 다 했어, 셋 다 했어. 독실님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하세요. 했어요. 먼저 했어요? 아, 김도희입니다. 다들 기다리느라고 제가. 네. 독실 때문에 저희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10분. 잠수를 탔어. 세상에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 준비를 위해서 이제 너무 격하게 준비를 했다. 어젯밤에 2시간 잤습니다. 뭐 꼭 방송 준비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게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진짜 그냥 그래서 잠수를 탄 겁니다. 독실이가 다 일러 바쳐야지. 독실이가 세상에 오늘 자기 녹음인데 다 편집해야 10시가 됐는데 전화를 안 받아. 녹음 시간이 됐는데. 저도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진짜로 시계를 욱 하고 딱 보자마자 그 등줄기에 땀이 흐른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 깜짝 놀라고. 제 부재조 통화 한 20개 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독실이 비판 특집. 진짜요? 네. 독실이가 안 와가지고. 독실이를 어떻게 지금 3년 동안 잘못한 모든 죄업들을 낱낱이 까발리고. 원죄와. 그렇죠. 사후세계의 어떤 벌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하게 빨리 왔습니다. 네. 빨리 왔다고! 시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 뭐 예술 특집입니까 이번에는? 예술 특집을 하기 전에 네.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지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뭘요? 방송을요? 파티 댓글 이벤트. 아하. 연락이 왔어요. 파티에서. 지난번에 이제 댓글 이벤트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반응이 괜찮았나 봐. 그래서 파티에서 그때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우리 뽑는 인원이 그 선물 보내드리는 인원이 한 10명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했더니 이걸 늘렸어. 그래서 50명한테 정말요? 혜택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그때 저 댓글 달아주신 거 하나씩 다 봤는데 저도 다 봤어요. 되게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갖고 여기 파티 같은 경우에 게시판이 익명성이 아니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만 써주시더라고. 청정합니다. 약간의 뭐 비판 최 사장 재미없다. 예? 뭐 그런 건 없었어. 뭐 이런 것들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티 댓글 이벤트 두 번째 진행하게 됐고 경품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51명. 경품부터 얘기해야지. 경품 1명.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 10만 원 상당이라고 하고 더 끌리는 거는 이 다음에 50명입니다. 한 명 다음에 50명인가요? 예, 한 명 대 50명. 50명. 베스킨 라빈스. 5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1명. 블루투스 스피커 빼고 50명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50명께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지난번에 파인트, 이번에도 파인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군요.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보내드린다고 하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티 앱을 실행시킨다고 하나? 앱을 실행시킵니다. 파티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 앱으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앱을 오픈한 다음에 이번 151회 에피소드 독실이 지각 에피소드를 들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청취 후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기간은 오늘 이제 업데이트되는 7월 9일 일요일부터 금주 말이죠. 7월 15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7월 19일 수요일 파티 공지사항에 공지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도 참여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난 참여했었는데. 예, 상품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 그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기프티콘에 당첨되면 이걸 곧바로 받을 수 있대요. 바로 보내준대. 근데 이제 경품에 당첨되면 이게 수령까지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근데 생각에 이게 50명한테 다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는 이유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벤트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끝. 오늘의 주제 예술 특집이죠. 예, 술 특집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회에 걸쳐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
나의 삶과 예술이 어떻게 섞여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예. 사실 대본도 별로 없고 저희는 앞으로 다른 분들이 뭘 할지를 몰라요. 심지어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는데 도착한 이 순간까지도 제가 뭘 준비했는지 이 나머지 세 분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좀 B급으로 가자 그래서 술 특집해서 술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 진짜 갑자기 그죠. 품격을 확 높여서 가기 시작하면 근현대 미술의 특집.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재즈의 역사를 누군가 한다든가 뭐 클래식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될까봐.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알코올 이야기. 많은 분들이 정말로요? 사랑하시는 술 특집으로 하래매 이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술 특집. 네. 술 특집한다. 술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로 오늘은 깜짝 놀라게도 알코올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사실 술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됐죠? 입문한 지가 몇 달 정도 된 것 7주? 같아요. 근데 100일도 안 됐죠? 100일 안 됐어요. 아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마셔본 게 이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는데 한 병에다가 이제 맥주 한 잔 정도 마셔봤는데 혈관에 정맥 주사를 놓거나 그러진 않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알코올로.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맥 주사를 놓는다는 게? 독실이가 왠지 술을 먹으면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 같아서 예, 가장 흡수가 빨리 되기 위해서 뭐 정맥 주사를 놓는다거나 소주를 그런 거 아니죠? 고려는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이따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했고 우리 술 하면 김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늦어가지고 김도희님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봐 그럴 줄 알고 예. 오늘은 내용이 이제 4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알코올 음료의 역사 짧게 가고요. 알코올 음료의 역사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발효. 이제 발효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코올 음료도 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발효 과정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예. 세 번째는 알코올의 화학적 구조. 네 번째는 알코올의 생리적 영향. 무슨 논문 읽듯이.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게 예술입니다. 우리 몸의 예술. 사실 맥주는 제가 요즘 좀 마시기 시작해갖고 맥주를 한번 해볼까 했어요. 맥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실 책도 뭐 4-5권을 좀 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차츰 안 그래도 와인을 지난번에 커피편을 듣고 와인을 한번 해달라 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맥주를 한번 해보고 도희님도 계실 때 그 다음에 또 한번 할 때는 와인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맥주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 배웠고 글로 배웠고 맥주를 저도 조금 마셔봤고 해서 이제 준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원래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시면 끝난 거야. 그치. 근데 아직은 와인은 안 마셔봤기 때문에 와인을 안 마셔봤다고요? 네, 와인은 좀 하려면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와인을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아니요. 한 뭐 20ml? 20ml면 거의 충분한 거죠. 20ml면 거의 뭐 마스터급의 사우량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 와인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기대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화학적 또 생물학적인 내용들을 다룰 건데 사실 보건편 같이 들으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진짜 최근에 준비했을 때 중에 제가 가장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한번 옛날 생각이 나면서. 알코올의 화학적 구조예요? 화학적 구조. 예. 그리고 그 생리적 영향. 아이고, 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옛날에 내가 참 좋아했던 과목들, 화학, 생물학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래 독실이가 화학, 생물학 좋아해서.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약간 술 먹고 온 느낌이 나서. 솔직히 말해서 어제 마셨습니까? 어제 이제 아내랑 농담을 했었어요. 내일 이제 술 특집을 할 거니까 오늘 좀 마셔야 된다. 근데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다. 빨리 끝내고 마셔야지라고 했다가 결국에 못 마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술보다 센 게 있으니까.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나갈 거고요. 처음은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인데 사탄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죠? 하고 대꾸를 했어요. 사탄이 다시 포도란 어떤 나무죠? 노아는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달고 또 적당한 신맛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라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도 좋은 것이라면 나도 거들기로 하지요 라고 합니다. 노아는 사탄을 고맙게 여겼고요. 사탄이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끌고 와서 죽이고 그 피를 밭에 흘려가지고 이제 비료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란 그 포도 열매로 술을 담갔는데 그리고 나서 노아가 술을 마셨더니 양, 사자, 돼지, 원숭이였죠. 예. 이제 이게 판본마다 약간의 순서가 다르긴 한데 먼저 양처럼 약해지고 순해지고 좀 더 마시니 사자처럼 강해지고 좀 더 마시니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좀 더 마시니 원숭이처럼 떠들고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요. 다른 판본은 순서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하고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더 취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다가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해지거나 토하고 뒹굴게 된다. 여기서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개가 있어요. 개가 빠진 것 같아요. 탈무드에는. 그러네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흥미롭네. 옛날에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술이라고 하는 그 이유도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제 카더라 이야기가 있는. 아무 말 대잔치. 아니 이게 지금 얘기한 것들 다 책에 나온 거였어요. 술술도요? 그 술의 어원이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우리 그 술이요. 이렇게 원래는 그런데 그냥 흔히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다. 그래요. 뭐 그렇다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 방송의 퀄리티 딱 들어주시죠. 네, 그래서 알코올 음료의 역사부터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음료의 역사. 네. 항상 역사를 이야기하면 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자연적으로도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당분이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에틸알코올이 만들어지고요. 어려운 얘기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용어 설명을 할 때 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분이 있는데 걔가 술을 만드는 효모라고 하는 애가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서 상처가 나고요. 예. 과일 껍질에 붙어있던 천연 효모에 의해서 당분이 에탄올로 분해가 되면서 에탄올이 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거든요. 효모들이. 그러니까 효모들이 먹고 싸는 똥이 에탄올이라고 보면 돼요. 효모가 뭡니까? 그게 이제 이따가 용어에서 정확히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미생물들입니다. 너의 이름은인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네.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쌀을 꼭꼭꼭 씹어가지고 그 어떤 병에다 넣으면 그게 술이 되잖아. 그것도 동일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쌀에서 복주의 경우. 쌀에 있는 당분이 그렇죠. 입에 있는 효모랑 만나가지고. 네. 에? 입에 효모가 있다고? 그럼 걔들은 어떻게 술이 되는 거야? 정확히 사실 내용을 모르겠는데 꼭꼭 씹으면 이제 아밀라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얘가 분해가 돼갖고 당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전분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쪼개지면서 당분 성분이 나오고 그걸 잘 놔두면 그 안에 효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그걸 분해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당분을 에탄올,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걸 발효라고 부르고요. 발효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 발효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한테 유익한 경우에, 즉 이제 뭐 젖산, 유산균에 의해서 젖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김치 발효에서 만들어지죠. 혹은 뭐 요거트 같은 것도 발효죠. 그리고 술이 만들어지는 것도 발효라고 불러요. 근데 그 생성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과정이에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인데 분해된 산물이 우리가 원하는 거면 발효다. 네. 안 좋은 거면 부패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야생의 술을 야생동물들이 먼저 맛봤을 것이고 지금도 이런 게 있대요. 자연 발효된 과실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그렇지. 특히나. 그래서 그거를 먹은 코끼리나 기린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광경들이 아프리카에서 또 종종 목격이 된대요.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뭐 다른 얘기들 보면 원숭이 같은 애들이나 코끼리 같은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따갖고 바닥에 놔둬가지고 발효시켰다가 나중에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동물들도 알코올 중독이 있네요. 그렇죠. 아는 거죠. 먹으면 좋다는 걸. 그렇지. 기분이 좀 뭔가 묘하게 좋아진다는 거. 네. 대표적인 발효주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포도주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는 포도당이 많고 신맛이 적고 포도 껍질에 효모가 있어요. 그냥 껍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그냥 으깨 놓으면 사갖고 그냥 으깨 놓기만 해도 발효가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돼요. 그거 마셔도 됩니까?
그럼 마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잡균들이 들어가요. 이제 그게 역사에서 조금 나올 텐데 네네. 효모들이 이제 포도를 와인으로 만드는 그 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같이 있어요. 그럼 경쟁 반응이 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맛이 없어진다든가 빨리 이제 부패가 돼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얘기하냐면 최초에 거의 뭐 원시인들 수준이었어요. 신석기 시대를 살던 분들도 포도를 이렇게 따갖고 놔뒀는데 자연이 발효되더라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는 정말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가끔 우리 포도 먹다 보면요. 살짝 손상돼 있는 포도 먹으면 약간 시큼하면서도 그 술맛 나는 포도가 있지 않아요? 알갱이에서도? 저는 그런 건 안 먹습니다. 곱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거는 뭐 그냥 버려야지. 그 있지 않나요? 그런 포도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너무 곱게 자랐네. 저는 진짜 그러네. 땅에 떨어진 것도 먹기 때문에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 거. 그쵸. 그 네. 딱 먹는 순간, 이거 약간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발효된 거예요. 발효되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그런 거 안 먹고 남겨놓으면 내가 다 먹는. 아빠, 갑자기 왜 슬픈 얘기를. 슬픈 얘기하지 마. 지금. 그거 버리지 마. 아빠 먹이면 돼. 유통기한 좀 지나면 어때? 아빠 먹으면 돼. 갑자기 슬픈 얘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량이 많은 유럽에서는 포도주가 일찌감치 발전을 했고 사실 5,000에서 7,000년 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최초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맨날 나오죠. 그렇죠. 이집트 문명 이런 데서도 포도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신석기 시대에서도 있었던 어떤 흔적들은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 마신 술은 아마도 자연 상태에 발효된 과실주였을 것이고 그리고 원시적인 주조 방법으로 이제 아름아름으로 전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술을 가공해서 마시다가 동물의 우유를 원료로 한 유주가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곡물을 빵으로 가공하기 시작하면서 곡주가 발명이 돼요. 그래서 곡주가 사실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보리를 갖고 만드는 이제 맥주라든가 막걸리 같은 것도 쌀로 만들잖아요. 얘들도 상당히 늦게 나와요. 오히려 그런 애들은. 그럼 술의 종류는 세 가지인 거예요? 뭐 사실 과실주, 벌꿀주도 유주, 있을 수 있고 벌꿀주가 더 이전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해요. 벌꿀주. 네. 네, 일반적으로 지금은 과실주 아니면 이제 곡주 둘 중에 하나죠. 요즘은 거의. 지금 벌꿀주 있나요? 벌꿀주 맛있겠다. 예. 근데 벌꿀주가 오히려 인류 최초의 술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견해들도 있기는 한데 아마도 그냥 으깨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 과실주라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술 이렇게 만드는 건 줄 알았어. 알코올이 있고 거기다 과일 넣으면 과실주가 되고 거기다가 술 담근다고 하죠. 그거 그렇게 하기도 하죠. 막 소주 같은 거 담금주를 팔잖아요. 요즘은 거기다 인삼 넣어서 인삼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아니 동물술도 있지 않습니까? 뱀술. 뱀술도 있고 그 뭐죠? 말벌 담궈가지고. 그런 건 뭐예요 그럼? 그렇죠. 그럼 뱀에서 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독수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알코올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치, 원인이 되는 그쵸. 것들이 뭐가 있는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담근 것들은 알코올에다 넣은 거고. 그렇지. 뱀술 이런 거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술에다 넣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그 소주나 알코올에 담가요? 그게 더 잘 우러나와요? 화학적으로? 소주를요? 소주를 알코올에 담근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예. 뱀 같은 거를.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만. 뱀이나 짠. 매실이나. 짠. 짠? 기억상실에 걸리라. 다시 말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뱀이나 뭐 꽃, 약초 같은 것들을 술에다가 담궈요, 소주에? 그런 성분들이 우유에 담그면 좀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있죠. 그게 사실 정답이고 네. 물에 담그면 또 상하니까 그러니까 알코올에 담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데 알코올에 담그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패가 정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우리가 우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코올이 되게 좋은 용매예요.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녹여내요. 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집어 넣어갖고 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성분들 혹은 뭐 말벌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이제 녹여서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네. 거죠. 그냥 말벌 씹어 먹으면 되잖아. 그렇기도 한데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안 알아봤는데 예를 들면 인삼 같은 경우에도 아니 산삼이라고 할게요. 산삼 같은 경우에도 그 모 회장님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 산삼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연락을 하면 꼭 와갖고 그거를 흙을 이렇게 툭툭 털고 물로 절대 씻으면 안 돼요. 산삼은. 왜요?
그럼 어떤 유효 성분들이 날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흙까지 이렇게 해갖고 잔뿌리가 다 있는 상태로 꼭꼭 씹어서 뭐 10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씹어 먹는 것보다도 그 안에 이제 사포닌이라든가 좋은 성분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술을 담그는 것이 달이거나 술을 담그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먹고 똥안 밖으로 싸면 녹여내고. 먹고 똥 안 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그러세요? 방송 죄송합니다. 퀄리티가 아무 예. 말이나 막. 그럼 대장에 그냥 차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똥을 안 싸는 거는. 아. 그래서 이제 그 유효 성분들을 꺼내고 또 이제 뭐 활성화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건 이미 알코올이 있을 때고 이제 알코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연적으로 효모가 만든다. 처음에 이제 과일주 말씀하셨고 그렇죠. 곡주 그 다음에 형태로 만들어진 거. 네네. 유주, 벌꿀주. 유주, 벌꿀주 이런 애들도 이전에 있었었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는 방법은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상당히 늦게 밝혀졌어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밝혀졌습니다. 그 화학적 과정은 화학적 과정 혹은 누가 만드냐. 그냥 으깨놓으니까 술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갖고 양조장도 다 있었는데 왜 되지? 자연적으로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효모가 되게 작아요. 보여야 얘를 뭐 품종 개량도 하고 성분도 이제 좀 깨끗하게 단일 그럴 수도 품종으로 있구나. 만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늦게 되는 거죠. 사실 중세 이후에 술의 숙성 기법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저절로 술이 익어가는 과정을 관찰한 다음에 숙성을 시키기 시작해요. 중세 이후에 이미. 그래서 이제 꼬냑이라든가 스카치 위스키 같은 세계적인 이제 증류 숙성주 제법을 터득을 하게 돼요. 자, 꼬냑이 뭡니까? 뭐의 종류죠? B 네. 위스키, 땡. B 럼주, 땡. 소주? B 보드카, 땡. B 비싼 술. 비싼 술 맞습니다. 네. 예. 비싼 축하합니다. 술에 예, 역시 맞습니다. 난 달라. 브랜디의 종류고요. 브랜디는 뭐를 증류해서 만드는 거냐면 와인을 증류하는 게 브랜디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을 한번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끓이면서 이제 그럼 알코올이 끓는 점이 좀 낮으니까 먼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서 만든 게 이제 브랜디고. 나 솔직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술을 안 좋아하다 속상하다. 보니까. 진짜? 근데 잘 모르겠어요. 비싼 술인 못 들어봤어요. 늘 먹는 거는 어. 이슬 막 이딴 거. 왜 오늘 좀 방송이 슬퍼지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저 조퇴할게요. 아유, 속상해요. 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증류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진짜요? 끓여가지고, 네. 그래서 맥주의 어떤 액기스들을 뽑아낸 거, 아, 도수를 올린 것이 이제 증류가 위스키가 뭡니까? 되는 거죠. 나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상상을 사실 못해가지고. 끓이면 그냥 증류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끓어서 먼저 나오는 성분들을 담은 거예요. 그 응결시켜서 담아낸 거 아니에요? 끓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애들을 그 목욕탕 위에 가면 물방울들이 맺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걔네들을 담아낸 게 증류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발효의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발효라고 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건 누구의 똥이라고 했죠? 효모의 똥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효모가 에너지를 효모똥. 얻고 남은 다음에 이제 그 부산물로서 알코올이 나오는데 똥이란 표현은 오늘 저녁에도 한 잔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 똥보다는 배설물로 하죠. 배설물. 예. 좋습니다. 뭐 좀 나아지나요? 예. 배설물인데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그 걔가 사실은 자기 배설물에 나중에 자기가 취합니다.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효모들이 죽게 시작해요. 활성이 떨어지고. 자기 똥 때문에. 그렇지. 죄송합니다. 사람도 똥도 배설물 올라 때문에. 배설물이 올라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아요. 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발효를 가만 놔둔다고 해서 계속되는 건 아니고 맥시멈 한 12에서 15%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발효주는 그 이상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와인 같은 경우에도 레드 와인 같은 게 15% 정도 내외가 나오잖아요. 그죠? 맥주는 물론 4.5% 5%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설물이 100 중에 15%가 차 있는 난 배설물이 더 별로인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상태가 넘어가면 효모들조차도 죽기 때문에 그쵸, 걔네들도 그 죽기 이상의 때문에. 이 농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한번 끓이면서 그 액기스 부분, 알코올 부분을 모아내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배설물에 오. 말하자면 똥과 오줌이 섞여 있는데 네. 한번 끓이면서 오줌 부분만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모으면 그게 우리가 아는 증류주가 된다.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죠.
그렇구만. 이 끓는 점이 좀 달아서 증류 생각해보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증류를 하는 이유가 끓는 점이 물질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해서 80도까지만 온도를 가열을 하면 알코올 같은 게 그렇죠. 먼저 알코올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면 에탄올의 끓는 점이 그쵸. 78도인가? 이 정도 되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끓여보면 실제로 끓는 점에 도달하면 에탄올이 딱 순수하게 100% 분리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끓는 거는 아니고 두 개가 이제 비율로 섞여서 나와요. 왜냐면 그렇죠. 물도 한 80도 정도 되면 물도 증발이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그지 뭐가 막 올라오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도 그때 나오지만 물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순수한 알코올을 얻을 수는 없고요. 혼합물을 또 얻는데 거기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알코올의 비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와인을 증류하거나 맥주를 증류했을 때 다른 그 브랜디나 위스키가 되는 이유는 네. 알코올의 어떤 구조나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인 거죠. 더 물보다. 그래서 물이랑 지금 알코올이 섞여 있잖아요. 맥시멈 한 15% 정도의 알코올이 왜냐면은 있고. 왜 이런 질문이냐면은 네. 끓이면은 일단 알코올하고 물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왜 어떤 거는 브랜디가 되고 어떤 건 위스키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날카롭다. 그러니까 맥주와 포도주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물이랑 당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얘는 왜 뻘거냐 말하자면 좀 그렇지. 느낌이. 얘는 그리고 왜 비어는 이런 색깔이 나오고. 게다가 증류까지 시키면은 내 생각에는 알코올이랑 물밖에 없을 텐데. 그거는 다른 성분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소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희석식 소주 같은 경우에도 희석식 소주는 뭐냐면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알코올에다 물을 섞고 거기다 이것저것 그냥 섞어 넣은 거예요. 네. 원래는 증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박 대통령이 막아놨거든요. 술을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때 뭐 곡식 모자르고 쌀 모자르고 하니까 네네. 막걸리를 증류해서 소주 만드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희석식 소주를 쓰게 되는데 그 안에도 이제 뭐 아스파탐이라든가 당분들이 좀 들어가요. 그 그렇지. 맛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아니 그냥 소독용 알코올 먹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량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그렇구나. 삼다수랑 에비앙이 맛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냥 같은 물인데도 심지어 물 맛이 다른데. 나 그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물 맛이 다른가? 그게 지불한 돈에 따라 느낌적인 느낌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데? 정답이고. 그게 정답이고. 예리한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의 양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렇겠지. 내가 술을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탄산수를 좀 마시는데 내가 한번 좀 비싼 탄산수를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페리에? 한 병에 8,000원짜리를 오! 그날 내가 한번 그런 것도 시켜서. 있어요? 이게 남극에서 왔다는 거야. 오. 남극에 있는 생수가 왔다. 그래서 펭귄들 오줌이랑 아니.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완전한 순수한 물이다. 남극에서 온 순수한 물.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시켜서 먹었는데 그냥 물인 거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좀 그러겠지. 아쉬웠어요. 근데 왜 물 맛이 다 다릅니까?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네랄 워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음. 물 자체가. 그럼 미네랄의 농도차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비율, 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고 아. 그 말은 실험실에서는 미네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쓰는 이제 증류수 같은 경우에 증류해서 만들어낸 진짜 순수한 물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뭐 독일에서 사든 미국에서 사든 일본에서 사든 한국에서 사든 증류수의 이제 그 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증류수는 맛이 똑같겠죠. 안에 없으니까 Na+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도 예전에 들었어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증류수는 먹으면 배탈 난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또 괜찮다고 해요. 뭐 엄청나게 배 터지게 먹고 그런 거 아닌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건 마셔도 괜찮은데 네. 석회질이 없거든. 우리나라 물들은 굉장히 우리가 물이 되게 좋은 나라예요. 물 그렇다면서? 자체가. 그래서 석회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석회질이 많지 않은 우리 물에 익숙하다가 유럽에 가서 석회질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경우에는 좀 배탈이 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물맛 좋은 나라 중에 하나. 그 중에 제일은 그 제주물. 아,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주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맛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술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발전한 나라는 아니야.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죠. 맥주도 사실은 한국 맥주가 맛없는 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아니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눈 가린 다음에 먹게 한 거야. 그 가장 맛있는 걸로 카스를 외국인들이 지목했어.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역시 맥주 중에 한국장. 카스가 제일 맛있죠. 그래? 원래? 네. 소주를 탈 때는 카스가 최고죠. 그래? 알겠습니다. 신기하게 그것도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맥을 타는데 소주를 섞으면 이제 감칠맛이 더 늘어나요. 네. 신기하게도 단일하게 있는 것보다. 근데 카스에 뭘 섞었을 때와 하이트에 섞었을 때와 이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카스에 섞었을 때가 그 감칠맛이 제일 많이 나더라. 뭐 이런 것까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지 개인적인 술 취향, 술버릇 이런 거는 얘기 자제하시고요. 우리 지금 이제 효모의 배설물 얘기하다가 네. 근데 이 배설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숙성시키는 역사를 지금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세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증류주를 만들고 걔를 이제 오크통에 넣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발렌타인 18년산, 시바스 리갈 뭐 예.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시바스 네. 리갈 네네네. 좋아하는 있었죠, 그분도. 예.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뭐 XO 그런 것들 다 보면 몇 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마셔본 적은 없고요. 비싼 거라서. 근데 그게 뭐냐면 오크통에 넣고 그걸 숙성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숙성. 네, 숙성.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오크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되고 색깔도 변하고 처음에 이제 투명한데 오크가 뭡니까? 나무의 종류. 뭐지? 그죠? OAK? 그 괴물들 이름 아니야? 그건 ORC. 어쨌든 그 나무의 종류에 넣으면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통. 뭐가 나오는 거야. 그쵸. 떡갈나무, 나오는 거죠. 떡갈나무. 야, 그럼 유리병에 놓은 다음에 뭐 50년이 지나고 뭐 그건 의미가 없겠네?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와인 같은 경우엔 그렇게 아니야. 와인도 통에 넣어요. 맞아. 그래. 유리에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더 이상 숙성을 중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유리병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오크 향을 비롯한 약간의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바뀌는 것도 있고 조금씩 이제 증발을 해요. 수분도 증발을 하게 되고. 그렇지. 그러면 뭐가 점점 진해지겠죠.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렇죠. 아니 왜 그 무언가의 농도가 조금씩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향이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인조차도 조금씩 다 맛이 다르니까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약간 차이가. 근데 숙성을 오래 할수록 오크통 겉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증발을 하거든요. 근데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진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진해진 부분들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거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숙성을 시켰더니 맛이 묘하게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고서 이미 중세 이후에 이런 증류주들이 발전을 하긴 하는데 여전히 왜 술이 만들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과정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더라. 중세에 이제 증류주를 만들 줄 알게 됐는데 네. 과정은 모른다. 기술은 발달을 했는데 그렇죠.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시대. 그렇죠. 근데 그럼 증류주들은 특징이 약간 독하잖아요. 그렇죠. 응축돼서 그런 것들도 더 있겠네요. 그렇죠. 증류한 데다가 응축까지 되니까. 아마 점점 진해지긴 하는데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17년산에 비해서 35년산이 2배 더 진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농도 자체는 나중에 네. 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안에 점점 이제 쌓여간 오랜 시절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쌓여간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350년 전, 즉 1680년에 네덜란드의 레베누크라고 하는 사람이 270배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발견을 합니다. 발명을 하는 거죠. 현미경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베누크가 맥주 효모균을 확인을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현미경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우주의 역사 할 때도 나왔었지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된 것도 뭐가 필요했냐면 망원경이 필요했어요. 망원경이 있어야 보고 뭘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뭐 금성의 식변화라든가 목성의 4대 위성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레베누크가 270배 현미경을 발명을 했고 그거로 맥주 효모균을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효모균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존재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만들어져.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효모가 뭘 하는지에 대한 그 규명은 못했습니다. 효모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긴 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단세포예요. 움직입니까? 균류니까. 근데 이렇게 막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분법 혹은 출합법, 대부분 출합법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얘가 늘어나거든요. 출합법? 네. 배우면 기억이 살짝 날라고 하죠. 출합법. 동글동글한 거에서 혹 같은 게 하나 생겨나와서 아기처럼 혹이 툭 떨어져 나와. 그게 출합법입니다. 아무튼 이제 150년 전입니다. 1857년. 얼마 안 됐죠. 진짜 150년밖에 안 된 거. 술은 8,000년 전부터 마셔왔는데
150년 전, 불과 150년 전에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에펠탑. 땡. 나폴레옹.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땡. 과학자입니다. 프랑스 과학자요? 프랑스 과학자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아? 되게 유명해. 이거 얘기 들으면 알아. 누굴까? 프랑스 이 과학자. 사람 이름 일단 우유도 있어. 파스텔을? 파스텔은? 파스테르가 오. 유자관을 통해서 미생물의 본성을 밝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발효 과정은 미생물 활동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거 혹은 부패하는 것들은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절로 되는 건 없다. 라는 거를 이제 유자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뭐 고깃국 이런 거 얘기 듣지 않았어요?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막아놨더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상하고 고깃국을 안 끓여놨더니 상하더라. 끓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살균을 하게 되면 끓여놓은 거는 안 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든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들, 상하는 과정, 발효되는 과정들은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알아낸 저희 거죠. 어머니도 옛날에 가족들이 이제 찌개 같이 이렇게 퍼먹은 다음에 나오면 꼭 끓여서 살균하려고 드셨어요. 그렇죠. 그 파스텔레가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 또 저온 살균 기법을 또 알아내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로 저온이라고는 하지만 60도, 70도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시간 놔두게 되면 이제 균들이 사멸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또 이제 개발을 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 예외가 있죠. 초파리는 어디서든 자연 발생을 하는데 초파리 자연 발생. 초파리는 너무 신기해. 그렇고 초파리를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리도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 발생해요. 아 제대로 얘기해봐. 초파리는 자연 발생한다니까? 아, 차원의 문을 열고 나와. 아 차원의 문을 열고 이해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름에만 열리는 차원이 있어요. 겨울에 예. 없잖아. 오이씨. 초파리만큼은 자연 발생을 알겠습니다. 하더라. 네. 네네. 그리고 이제 1878년 혹은 81년 이게 이제 약간 그 사료마다 조금 다른데 덴마크의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한센도 이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센병. 아, 그거. 이분의 이름이요? 이름을 딴 거예요. 오.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효모의 형태 연구를 통해서 술에 좋지 않은 야생 효모를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해요. 소설 연구를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온갖 잡균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수하게 배양하는 방법, 즉 효모의 순수 배양법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로 이제 그 정글처럼 상호 작용하면서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놔두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잔맛이 섞여 들어갈 것이고 자칫하면 이제 발효를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단일한 종, 정말 많은 애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단일한 종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순수 배양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처음으로 해서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881년이라고 잡을게요. 진짜 13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술 제조의 혁명인 겁니다. 술 제조의 혁명.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다양한 술을 대량 제조가 가능해졌거든요. 효모가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맥주를 만드는 맥주균, 효모균 따로 있고요. 와인을 만드는 그 포도주 만드는 와인 발효 효모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효모들이 빵 발효하는 데 사용하는 효모도 있고요. 상호 호환이 되기는 해요. 과거에는 그냥 막 갖다 쓴 거지 그거를. 근데 지금은 순수하게 가장 좋은 그 균들을 만들고 품종 개량까지 가능한 상황이 된 거는 이제 사실 거의 불과 140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 양조장별로 네. 할아버지가 오 맞아요. 아들한테 이렇게 네. 해갖고 물려주는 이게 비법이다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것도 네. 있었겠죠. 원균 종자 같은 거 이렇게 꼭 쌈지에 지고 계시다가 그렇죠. 딱 물려주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네이밍이 되고 네. 예, 그걸 개량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얘네들이 15% 정도가 되면 이제 멈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멸해버려서 완전 무균 상태가 되는 건 아닌데 효모들 자기 배설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한 15%에서 17% 정도가 되면 멈추게 되는데 스트레스에 강한 효모들을 또 따로 분류를 해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한 20%, 21%까지도 똥통에 있어도 견디는 애들. 그렇지. 똥독이 잘 안 오르는 애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효모들이 이제 품종 개량 또 이제 그 순수하게 배양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효모라는 것도 된 어떤 거죠. 종이 다 있는 거구나. 그렇죠. 흑인, 백인 뭐 이런 것처럼 황인. 뭐 강한 우리가 개라고 하는 애들도 예.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들이 아종들이 있는 것처럼 품종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생뚱맞은데?
그 생각해보니까 증류주 말해주신 것들 다 비싸잖아요. 증류주요. 증류주. 네네, 그쵸. 비싸지 않아요? 가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해주신 브랜드나 뭐 꼬냑 이런 것들. 그쵸, 엄청 비싸죠. 비싼 엄청 거죠. 비싸요? 얼마? 5, 6만 원 하는 거예요? 더 아니요, 비싼 몇십. 것도 훨씬 많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보통 10만 원대 넘지 않아요? 거기다 30년산, 뭐 35년산 이 정도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뭐 30만 원대 훨씬 더 이렇게. 뛰죠. 네네.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증류주들은 좀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에 증류주가 있어요? 한국의 증류주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고량주 그렇죠, 증류주인데, 있죠. 네네. 한국도 이제 사실 전통식으로 만든 뭐 안동 소주라든가 이런 네. 애들이 이제 증류주거든요. 정종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 네. 정종. 그죠. 저는 증류주 중에서 그 가격이 저렴한 것만 먹어봤는데, 아, 네네. 네, 중국에 갔을 때 이과도주라고 있거든요. 네네. 진짜 싼 술. 네. 네. 저 먹어봤어요. 뭐 드셔봤다고요? 예, 이과도주. 어디서요? 군대 있을 때 음. 중국집 갔는데 이과도주 줬어. 수정방이 맛있었어. 맛있다는데. 이과도주가 맛있다고요? 이과도주 맛있더라고. 그거 진짜 석유 맛 나요. 석유를 섞은 게 아닐까요? 근데 혹시? 제가 그 술 먹고 기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과도주를 글라스에다가 마시고서 중국에서 예?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나 그거 진짜 이과도주가 많았을까 하는 석유 맛이 났고 석유 마신 거 기절을 아니에요? 했다. 아, 네, 그거 뭐지? 슈퍼에서 파니까 중국에서 아주 흔하게 파는 술들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 독하잖아요.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이게 탁 내려가면서 네네. 이렇게 그때 무슨 게임마다 벌칙으로 마셨는데 글라스로 한 컵을 그렇죠. 어떤 마신 삶을 다음에 살았습니까? 무슨 방으로 삶을 돌아가려고 하다가 기절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게 이제 증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거치니까 기본적으로 비싼 거는 맞는데 네. 사실 포도주, 와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증류하지 않잖아요. 증류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래 보관을 좀 하는 경우도 있죠. 얘들도 숙성을 시키죠. 그러니까 사실 숙성을 시키는 거에서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드카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류를 했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싼 건 또 굉장히 싸잖아요. 네. 하긴 와인도 캡틴 뭐 큐 뭐 이런 와인들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또 싸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숙성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위스키도 우리가 유명한 게 이제 스카치 위스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위스키의 성지 같은 데는 이제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대로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스카치 위스키가 유명할 정도로. 근데 위스키를 자체 생산해갖고 만드는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미국 만들고 일본도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그 스코틀랜드는 이제 원산지고 그 외에 이제 유럽의 나라들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비싸냐라고 한다면 일단 전통의 방식으로 아까 깡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노하우들이 있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오크 통을 만드는 주문하는 것도 따로 이제 비밀로 붙여지면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말이 35년, 36년이지 36년을 묵혀놨다는 거는 그만한 저장 공간이 있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30몇 년 동안 품질 관리하면서 이게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인의 질문은 왜 증류주들은 비싼데 한국 증류주는 쌌냐 이거고 동주리의 답변은 증류주가 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니까 비쌀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다른 숙성 품질 과정, 관리나 숙성 이런 거다라는 전통 헤리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맛이 그 쓰는 돈 맛이랑 좀 비례하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술 맛이 쓰는 돈 맛이랑 쓰는 돈과 비례하기 때문에 술 맛을 높여주기 위해서 술값을 높여드리는 거죠. 천재인데? 예. 알겠습니다. 캡틴 큐 6,000원짜리를 6만 원이라고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게 얼마 정도일까요? 라고 맞춰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짜 싸고 그래 10,0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누가 봐도 더 비싼 술이랑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얘가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인데 이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깡쌤 말씀하신 부분들도 들어갔을 거란 생각도 들고 마케팅적인 거 또 세금도 많이 붙고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발효 과정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 술이 만들어지는 거는 누가 만든다? 효모가 만든다. 그래서 효모가 발효를 하면 알코올이 나온다라고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효모는 뭐고 발효는 뭐냐? 그런데 꼭 이걸 알아야 술 맛이 좋아집니까? 이걸 알면 술 맛이 나빠지죠. 술 마시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맥주를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상면 발효, 하면 발효, 맥주.
들어본 건. 그렇죠. 들어본 것 같죠. 광고할 때 TV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에일 종류냐 라거 종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봤어. 서를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발효를 어디서 하느냐 하는 거고 그 효모균이 달라요. 상면 발효를 하는 애가 따로 있고 하면 발효하는 애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효모는 도대체 어떤 애고 발효는 어떤 과정이지? 라는 거. 그리고 발효를 왜 하지? 왜 걔네들은 똥으로 배설물로 알코올을 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저는 사실은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거 알아서 싸겠지 그냥. 그렇지. 근데 뭐 그걸 뭐 성분까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알면 재밌습니다. 네. 자, 효모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단세포 진균류예요. 즉 균계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효모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단세포예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상당히 커요. 세균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세균이라고 하는 원핵 생물은 아니고 얘는 진핵 생물이고, 그러니까 몸속에 이제 패키지들이 있고 네. 크고 그리고 얘네들은 심지어 원생 생물도 아니고 균계에 속합니다. 균계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효모랑 계통적으로 가까운 애들은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버섯, 곰팡이 얘네들이 식물일까요? 뭘까요? 그렇죠. 균류죠. 그 야채 아니에요? 곰팡이 버섯은 야채지. 야채 코너에 있어요. 네. 맞아. 야채 코너에 있어. 맞아. 죄송합니다. 균이죠, 균. 사실은. 균류라고 부르고요. 얘네들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버섯, 곰팡이는 광합성을 못하고 그치. 다른 종속 영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의 뭐 곰팡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영양분을 하는 데다 뿌리를 내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파먹잖아요. 네. 시체를 파먹기도 하고 버섯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낙엽 같은 데 많은데 축축한 데 자라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봐도 얘는 식물 같은 애들이더라. 그걸 이제 균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단세포로 된 애 중에 하나가 이제 효모인 거예요. 효모라고 하는 애는 단세포로 된 균류. 버섯 곰팡이인데 단세포 버섯, 단세포 곰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효모는 유전공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들으면 좀 재밌을 수도 있어. 들어봐요. 효모 내에서 증폭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효모에서 유래한 염색체를 가공을 해요. 효모 내에 있는 염색체를 꺼내요. 그래서 그걸 잘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는 그대로 효모 거를 쓰고 가운데다가 원하는 커다란 DNA 조각을 끼워 넣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를 효모 내에 넣어버리면 효모가 자기 건 줄 알고 증폭을 해요. 그거를. 자,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우리 거가 맞는지 유전자가 우리 거가 맞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죠? 검증하는 마커들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우리 거고 이게 없으면 우리 거가 아닌 거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 건 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자, 맥북이 지금 두 대가 제 앞에 눈앞에 보이거든요. 맥북. 하나는 깡생 거고 하나는 최 사장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똑같은 맥북인데. 최 사장이 제 거 손대면 바로 죽방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방으로. 그러니까 내 건 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아니 그냥 밖에 나갔어요, 두 분이. 네네. 그때 제가 막 랜덤으로 섞었어요. 자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열어봐야 알지. 열면 어떻게 알아? 프로그램을. 그거 안 하고 겉에만 보고. 몰라. 보고? 모르지 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깡쌤은 옆에다가 살짝 깡쌤이라고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커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거 뭔지 다 열어보고 뜯어보고 내 맥북은 이렇게 생겼어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른 보고서 사실 형태가 달라도 내 건지 아닌지 구분하는 건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효모 거를 그대로 두는데 가운데다가는 효모의 유전자를 빼버리고 잘라서 뜯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효모는 지 건 줄 알겠죠, 그게? 그렇지. 열심히 이제 그걸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복제를 합니다, 그 유전자를. 효모가 우리의 이제 꼬봉이 되는 거죠. 시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효모 인공 염색체, 그러니까 YAC 벡터라고 부르는데 뭘 하냐면 그러니까 효모는 큰 애들이에요. 세균보다 박테리아보다 훨씬 커요. 얘네들은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DNA를 그 안에다가 수용하고 증폭하는 것이 가능해요. 효모를 사용해서. 그러면은 그걸로 뭘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막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전체 도서관을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자, 이런 유전공학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원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모가 자기 유전자를 잘라내고 우리가 원하는 커다란 유전자를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자기 건 줄 알고 복제하더라. 열심히 노력을 해주더라. 고맙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효모는 단당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단당류 그냥 쉽게 말해서 포도당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도당을 먹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뭘 하냐면 산소가 있으면 유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부족할 때 그때는 무기호흡을 하거든요. 이때는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는 거죠. 산소가 있으면 물과 이산화탄소까지 가는데 산소가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무기호흡으로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과실주는 알코올을 얻었어? 산소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니까 여기가.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애들도 효모작용에 의해서 이제 상처난 데에서 알코올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표면에 있는 애들이랑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효모들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쪽에서 생긴다.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효모들 중에서 알코올 발효까지를 조금 더 그러니까 효모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효모라고 하는 애들도 어떤 애들은 알코올 발효를 좀 우선하는 애들이 있어요.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알코올 발효까지를 먼저 해. 그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면 당이 없어지면 그 알코올을 다시 한번 이제 애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지똥을 또 먹는 거죠. 토끼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무산소 환경에서는 도대체 왜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똥이 도대체 알코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화학적인 내용이자 혹은 생물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요. 저희 이거 살짝 그때 배운 것 같은데 독실님이 설명해 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럴까봐 네.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자, 당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당 먹잖아요.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당이에요. 탄수화물. 탄소의 수화물에서 탄수화물인데 네. 이걸 이제 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들은 거대한 분자예요. 분자 자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확 응축되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응축돼 있으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가 뭐냐고요? 예. 저기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고 하는데 에너지가 응축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요. 예, 예. 능력들이 있는데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C6H12O6, C6H12O6, 그러니까 C 탄소 6개, 물 6개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물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커다란 분자인데 이런 분자가 사실 분해를 하면서 ATP라고 하는 걸 만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 에너지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얘는 5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는 1,000원짜리 위주로 쓰면 더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매번 5만 원짜리를 내밀면서 뭐 콜라 하나 사면서 5만 원 어치를 한 번에 사는 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쪼개야 더 유용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이라든가 얘네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 에너지를 사용해요. 아데노신 3인산. 그러니까 AT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TP. 자,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 혹은 화폐는 뭐다? ATP. ATP.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당이 하나가 분해되게 되면 포도당 하나가 ATP를 여러 개를 30개가 넘게 만들어내거든요. 예전에 뭐 37개다, 38개다, 36개다, 34개, 34.5개다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30개가 넘는 ATP를 만들어요. 얘가 분해되면서 상당히 많이 만드는데 얘가 포도당이 짠 하고 갑자기 팍 하고 분리되면서 갑자기 ATP가 30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모뿐만 아니라 우리 몸 모든 생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갑자기 팡 하고 터지면서 ATP 30개가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환전의 과정이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포도당이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당은 뭐냐면 분해되는 거예요. 네. 당분이 분해되는 작용, 해당 작용을 통해서 포도당 하나에서 ATP가 2개가 나오고 2개의 피로부산이 나옵니다. 피로부산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애가 나와요. 오케이. 당이 쪼개지면서 ATP가 2개가 나오더라. 그죠? 그러면서 피로부산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애로 산화가 된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거 2개만 더 할게요. TCA 회로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침묵이 속상해. TCA 회로를 돌고 그다음에 전자전달계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30개 이상의 ATP를 만들어요. 그럼 ATP라는 게 어떤 뭐 H2O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덩어리의 단위를 그냥 ATP라고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으면 그런데 왜 처음에 트리포스페이트. 당이 쪼개지면 ATP가 2개가 나왔다가 그것이 어떻게 30개가 돼요?
당이 쪼개서 거기서 ATP가 부산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쪼개는 단계적으로. 과정에서 ADP라고 하는 애를 ATP로 바꿔요. ATP를 DP, 디포스페이트,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 게 ADP고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게 ATP예요. 술 먹지만이네 그냥. 아니, 술이랑 상관없이 이건 왜 그냥 술맛 기본적인 떨어지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술맛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면 재밌는데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들어봤어요. 그런 아데노신. 물질이 있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거에 인산기가 2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게 2개니까 디포스페이트고 인산 다이. 이인산. 그죠. 다이포스페이트고 3개가 붙으면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근데 인산기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얘들이. 네. 그럼 얘네들이 쭈루룩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디포스페이트는 2개가 쭈루룩 붙어 있고 트리포스페이트는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서로 밀어내는 애들이 3개가 붙어 있다고요. 네. 그럼 스프링 같은 상황이 돼 있겠죠, 지금. 아하. 그럼 거기다 톡 하고 건드리면 하나가 펑 하고 튀어나오겠죠. 예.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요. 우리 몸들이. 전자기력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네.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이제 저랑 최 사장이 꼭 껴안고 있습니다. 와, 서로 당의 상태죠. ADP의 상태라고 합시다. 네, 그게 ADP입니까? 네. P 그 2개가 연달아 붙어 있으니까. ADP. 네. 아니 저는 이제 당이 분해되는 그 처음 단계에서 거기서부터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최 사장과 제가 감자라고 하죠. 감자에 감자. 있는 탄수화물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만 우리 둘이 꼭 껴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분해되는 과정에서 최 사장이랑 저랑 떨어지는 순간 피부루산? 피로부산. 피로부산이 나온다.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단계가 있고. 안 되죠. 최 사장님의 질문을 알 것 같아. 뭐냐면요. 포도당이 분해돼서 ATP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포도당이 ATP들이 모여서 포도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케이. 포도당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네. 그걸 사용해서 ADP를 인산 2개 붙어 있는 거를 ATP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럼 ATP를 다시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아까 그랬잖아. 인산기 3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스프링처럼 압축돼 있는 상황이고 네. 톡 건드려서 인산기가 하나가 팍 하고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ADP가 되다. ADP가 되겠죠. 그럼 그걸 다시 ATP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걸 계속 돌고 돌게 만드는 거예요. ADP와 ATP는 당 속에 있는 게 아니었네. 그렇죠. 당이 쪼개지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몸에 많고 많은 ADP들을 ATP로 다시 장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릴로드. ADP와 ATP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혈액 속에? 혈액순에도 있고 세포 안에도 있고 안에 어디든 막 다 있어요. 있는 거지. 네. ADP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최 사장이랑 나랑 이렇게 떨어질 때 나오면서 서로 뭐 죽방이나 아구창을 한 번씩 날리면 예. 우리 둘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든 그 ADP들을 ATP로 이렇게 환원시켜준다. 그렇죠. 그 힘으로. 맞아요. 대충 그렇게 ADP를 이해하겠습니다. ATP에다가 네. 인산을 하나 붙여요. 리로드 하는 거죠. 네. 총을 재장전하듯이. 당이 그 재장전의 역할을 해준다 하는 거야. 그렇죠. 당이 쪼개지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하. 단계적으로. 야, 우리 몸은 참 어렵게 애가 생활하고 있구나. 신이 진짜로. 신께서 존재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ATP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쪼개지면서 마치 과자가 부스러기가 나오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하. 그 에너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ADP를 ATP로 돌려주더라. 그럼 이제 ATP는 어디다 갖다 쓰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신경 전달이 있을 것이고 뭐 근육을 수축한다든가 이런 게 다 뭐 하냐면 ATP를 거기서 인산기가 하나 팍 하고 튀어나오면서 ADP가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네. TP가 DP가 되겠죠?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육도 수축시키고 뭐 의식도 발현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신기하네. 이제 ADP가 쌓이니까 다시 ATP로 바꾸는 건 다시 누가 한다? 이렇게 당이. 그렇죠. 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그걸 돌려놓는 거예요. 야, 그렇구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ADP랑 ATP는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거죠. 섭취해갖고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적으로. 복잡하고 우리 체내 세포나 이런 데 계속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로 인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산이 들어가거든요. 오케이.